발룡인수 한의원 자료를 통해서 본 빌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랑이 이제 최근에 구강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고 독으로 분류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많이 먹고 있죠. 그 동남아나 이런 데서 씹어 먹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민이 많죠. 그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동남아나 더운 데는 이제 설사병이라는 게 많으니까 이제 씹어 먹겠죠. 상한올 한법을 대표하는 마홍의 강의라면서 한법에 의한 탈수가 잘못하면 유가실 비약증에 대해 진약 부족으로, 왜 그러면 땀을 내렸기 때문에 탈수가 됩니다. 탈수가 일어나고, 이때 만들어진 변비를 대형 합법을 사용했다가 반대로 이제 유태롬에 이르겠다. 다 태음의약인데 잘못 쓴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소민 환자의 액티피드 같은 태음의약이죠. 발한 효과가 있는 약제를 사용하고, 타이레놀 같은 이뇨 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하면서, 타이레놀은 배부로 땀이 나고 하는 약물이라서 에너지가 뒤로 몰려서 뒷부분이 걷어낸 에너지에다가 뒤로 몰리게 하면 안 되죠. 소음인들은 앞으로 몰리게 해야 되죠. 작용의 의미이기 때문에 한감을 통해서 줄이가 열리지 않으면 발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에너지를 앞으로 보내서 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비국의 열을 위국으로 움직여서 가슴에 땀이 나게 되는데, 앞으로 가야 돼야 되죠. 비국의 에너지는 위안 부위를 통해서 기를 집중시켜서 땀을 내게 하고, 여기다가 타이레놀까지 겹치면 배부의 발환과 더불어서 이뇨작용까지 가미돼서, 이뇨를 시키면 안 되죠. 소음일은.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소변이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소위 양명병 소변 자리 증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변은 이제 저절로 이제 싸게 되니까 수분은 더 부족해서 탈수가 일어나죠. 이 양명병의 땀은 소음인 목 언저리부터 등짝으로 나온 땀이지 가슴 부위 흉격으로 나온 땀이 아니다. 예. 목 언저리에 땀 나면은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리고 가슴 부위 흉격으로 나오는 땀은 이제 태음인 땀이죠. 그래야 병이 풀리지 않고 탈수에 이르게 되는데, 진액이 건조돼서 유와 대장이 모두 굳어버리면 양명병 유가실이죠. 예. 대변도 장에서 굳어서 나오지 않게 된다. 예. 이때는 대왕으로 이제 설사시킨 변을 나오게 하는 법을 쓰지 않고 빌랑지실 대복피를 써야 된다. 그래서 빌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빌랑은 구강암이라든지 인두암이든지 항상 이게 씹어 먹으면은 이제 그게 자극이 돼가지고 발생할 수 있죠. 대만에 가면 우리 쉽게 빌랑 소저를 볼 수가 있다. 소저가 아가씨란 뜻이죠. 샤오지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빌랑 서시라고 다. 서시는 이제 원래 그 미인 아닙니까? 자동차 다니는 길목에 대만의 민속 분장하는 아가씨들이 목에 꽃을 걸고 유혹하는데 빌랑 파는 집이다. 빌랑이 태음이들한테 구강암을 일으키는데 문제가 돼서 중국에 대해서는 빌랑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기사에도 나왔었죠. 예. 이렇게 많이 그냥 식품처럼 먹는데 왜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암 유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는지. 체질 문제로 소민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빌랑은 정체성은 독인가 약인가. 예. 그래서 이제 원래 4대 남약, 남쪽의 약이었는데 1급 발암물질로 돼가지고, 예. 빌랑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돼버렸죠. 식품처럼 그냥 씹어서 껌처럼 씹어 먹었는데, 예. 그래서 전 세계 6억 명이 씹는 열매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빌랑은 전통적으로 파기 축적한다. 기운을 깨트린다는 거죠. 예. 뭉쳐있는 것들을.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도 풀어주고, 좀 체한 것도 이제 좋아지게 했죠. 음식 같은 거. 그다음에 적을 이제 뭐란다. 적은 어떻게 보면 종양이죠. 뭐 양성종양, 뭐 악성종양 다 합쳐서. 예. 아레콜린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바람 유발한다는 것 자체는 웃기는 거죠. 체질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의 빌랑에 대해서 이제 손사막 선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신농본 초경 했었고, 빌랑은 이제 양리까지 하면은 길을 내리고 적체를 부수는 여기다 파기 축적하는 그런 약이다. 그래서 맛이 맵고 따뜻하면서 독이 없고 음식 소화를 잘 시키고 수분을 몰아낸다. 그 단벽이란 것들은 적체죠. 종양 같은 거. 삼충과 복실을 죽인다. 그리고 촌백충 치료를 한다. 근데 이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쓸개의 오디근 같은 거 열어주는 그런 작용도 하는 거죠. 이 기생충 치료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기생충으로 했지만 지금은 뭐 담석이라든지 담낭 질환이 있을 거죠. 빌랑은 천지 양기
지지 금미를 받았다. 빌랑은 하늘의 양기와 땅의 금 기운을 받았다. 양면경의 기운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거죠. 그 스태그네이션 정체를 없애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기운은 가볍고 맛은 무겁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 기운을 내리는 거죠. 양가운데서 약간 음으로 내려가는 성질, 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약적 표현으로. 맵기 때문에 뭉친 것을 흩어서 막힌 것을 깬다. 예. 매운맛이 소민 약 중에서 많이 있죠. 빌랑은 신동 본초경 주소에 따르면 천의 양기를 갖고 태어났고 땅이 금기, 양면경이죠. 예. 그래서 분산하는 성질을 가졌다. 매운맛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버리는 에너지 가지고 있다. 매운맛과 단맛은 양의 기운이죠. 음의 성질이 심화돼서 꽁꽁 얼어붙는 것을 이제 푸는 매운맛은 결체를 이제 풀어주는 거죠. 흩어지게 하고, 예.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양의 작용이죠. 부숴버리는 것. 오늘날 말하면 소양성이 부족한 소음이 단백질 흡수는 안 되는 반면에 지질 흡수는 과도하게 된다. 이건 뭐 소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원래 천성적으로 소음이 지방을 더 많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에서 소디움 농도가 낮으면 지질 흡수가 높아지고 이제 아미노에시드 흡수는 저하된다. 같은 걸 먹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소금이 농도가 적으면 소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가니까 단백질 흡수하는데 소금이 싱겁게 먹고 지질이 많은 식품 먹으면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지질이 과도하게 흡수된다. 혈쭉을 타고 돌게 되고 이제 기름기가 많은 약물들이 있고 장벽에 달라붙어서 장의 활동성을 저하되면 이제 체에서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럴 때 이제 기름진 음식에서 소화되지 않고 장 운동 능력이 떨어진 것을 이제 빌랑 매운맛이 이제 풀어낼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파기와 살충의 명약이다. 예. 기운을 이제 깨주고 그다음에 벌레 같은 걸 없애준다. 예. 소양성이란 건 수소양 3초와 족소양 담경이죠. 12경맥으로 했을 때. 하나는 인체 내 인파 시스템이고 하나는 담즙 배설을 통해서 지질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 예. 담즙이 이제 기름기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비누처럼. 족소양 담경의 콜리너직한 역할은 담즙 배설에서 지질을 분해하는 역할이 있다. 예. 비누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지질 염도가 낮을 때 세포에 달라붙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때 수소양 3초 에너지 림파틱 시스템이 열을 내서 염증 반응을 주도하고 있는 이물질 청소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파 시스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수구랑 비슷하죠. 예. 수소양 3초 자체가 어떻게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잘 모르는 건데 서양학적으로는 림파 시스템이랑 좀 상관이 있다. 그리고 림파 시스템 기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열이 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순환이 잘 되는 거고. 근데 소음이 림프 시스템 활성화된 것은 몸이 차서이다. 그건 다 알고 있겠죠. 한의사들은. 그리고 염증반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뉴트로필이 올라가고 그게 암까지 이르겠는데 뉴트로필이 중성구죠. 예. 뉴트로필은 떨어지고 림포사이트가 이제 늘어나야 암이 호전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WBC 디퍼런셜을 검사해가지고 뉴트로필과 림포사이트 그 검사를 항상 해야 되죠.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낮아진지. 그리고 뉴트로필이 올라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이 태음인 소음인한테는 안 좋은 거죠. 빌랑 매운맛 효과는 이렇게 지지로되는 음성적인 물질이 우리 대해서 결을 이루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한약처럼 뭐 담음이 될 수도 있고 적체 이런 것들 적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결 파취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결체된 것들을 흩어지게 하는 약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깨 부수는 역할이니까 소양성이 좀 있죠. 공격적인 담즙 배설 촉진시키고 매운맛으로 빌랑이 매운맛이니까 지질이 이제 뭉친 것을 이제 풀어준다. 예, 순환을 좋게 매운맛 자체가 이제 매우면은 굉장히 양기이죠. 열기가 딱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고추 같은 거, 마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맺힌 것을 이제 대변으로 내리게 할 수 있다. 예. 유장과 대장으로 빌랑이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를 이제 밀어내버린다. 예. 그래서 차약, 신능, 산결 파체, 맺기 때문에 뭉친 것을 이제 흩어지게 하고 체한 것들을 이제 깨 부수는 거죠. 예. 조기양명 수급 바다고 수양명은 이제 전달 관직이니까 유화 대장이죠. 유화 대장 그 GI 트랙 자체가 이제
그게 뭉쳐있는 것들을 빌랑이 내려버린 거죠. 소음인한테 있어서는. 예. 유장권 청소를 한번 하는 거죠. 태음인한테 대왕이 그렇겠고요. 빌랑은 비장이 차가운 사람, 소민들이 과다 흡수로 인해서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 약이다. 소화제죠.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는 이제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콜레라라든지 이런 수인성 질환이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랑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예. 잘 부패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빌랑산이란 것은 치비한 음식 불소. 그래서 비가 찬 거, 소화기가 찬 거고, 그다음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걸 이제 치료한다. 빌랑산은 이제 비급, 청금, 요방, 손사막이 편찬한 것에 이제 있죠. 예. 그래서 빌랑산은 이제 비가 차가워서 음식 소화되지 않고 피곤하고 기가 창만하고 트림나고 가득 찬 느낌이고 근심과 분노로 즐겁지 않는 것들을 이제 치료한 처방이다. 빌랑산 이제 이분이 특이한 게 그 손사막 당대의 이런 외대비호 비급천분금 요방 이런 것들을 중시하더라고요. 예. 특이하게 한의사들은 잘 안 보는 처방 아닙니까? 여기에 조금 정수가 한의학에 정수가 있다고 해서 예. 우리들은 그걸 잘 안 보죠. 동의보감이라 뭐 의학인분이라는 거 보지 않습니까 원래? 예. 뭐 경학전서나. 근데 이분은 그 전보다 이제 더 앞선 수당나라 시대 때 책들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빌랑인삼, 복력은 소민약, 소양인약에 빼고 진국도 이제 묵은 누룩이죠. 이것도 빼야 되고 매가도 빼야 되죠. 그래서 후박, 오수유, 백출 이런 것들은 이제 8가지다. 예. 그리고 소양의 소민약이 좀 섞였네요. 8가지 약을 곱게 가루로 해서 식효 수로 두 방촌비. 그래서 각각 1치의 그 약수저죠. 예. 그러면 두치 약수저로 하루 2번 복용한다. 이렇게 했죠. 예. 귤피 한약판을 쓰고 귤피 자체도 소음인 약이죠. 소화시키고 좀 적체 같은 걸 치료하고 약간 빌랑하고 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빌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초, 대장 쪽에 작용하고 귤피는 좀 위장에만 작용하는 거죠. 고병에 대해서 고병이란 것 자체가 참 얘기가 힘들죠. 예. 이 고라는 것 자체가 벌레가 이제 그 파먹은 거죠. 그 그릇을. 예. 그래서 좀 알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담즙 배설 불량으로 하는 담석이라든지 당남용이다. 예. 예전에 몰랐겠죠. 이거는 갑자기 막 배가 막 그 담낭 산통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담석 증상 자체가. 그래서 그냥 벌레가 한 것 같다가 귀신이 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치료하지 못하고 이것들 자체가 굉장히 극심하게 통증이 있는 질환이니까. 담석이라든지 담낭염이. 예. 그래서 담관암까지 썼고 빌랑, 부자, 바나, 시오는 소양인요, 생강, 귤피, 감초, 개심, 당귀, 지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썰어가지고 세뇌를 취해서 이제 3번 나눠서 복용한다. 5날을 한제로 해서 세제를 복용하면 근본이 제거가 된다. 예. 그래서 빌랑산은 후대 왕곤 선생에서 소음인에 가까운 처방을 이제 받겠다. 박재방이라고 하는 건데 박재방 왕곤, 송나라 왕곤. 그래서 이분이 당나라, 송나라, 수나라 때 이때 책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특이하게. 예. 우리는 이제 뭐 명나라라든지 청나라, 조선시대 한약을 많이 하죠. 예. 물론 이제 상한노를 좀 하는데, 근데 좀 어떻게 보면 건너뛰죠. 근데 한의학은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때 책을 잘 안 보는데, 이분은 이걸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슴과 명치가 막혀서 답답하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시원하지 않고, 음식 생각이 나지 않은 증상을 치료한다. 소양증이죠. 음식 먹을 생각이 없는 건. 예. 그 소양병 아닙니까? 상한론에서도 예. 음식 불화, 위기불화 뭐 이런 증상이죠. 목극토한 증상이 소양병이죠. 비위의 모든 병과 신의 격기를 크게 다스리며 이게 뭔지 좀 애매하죠. 신장과 그 흉격에 있는 흉격막 쪽에 명치 쪽에 그 좋지 않은 거죠. 유증상이죠. 술을 깨게 하고 기를 소통시킨다. 약재는 이제 담갔다. 빌랑, 목향, 인상, 감초, 건강포, 관계, 청귤피, 백출, 신국은 빼야 되죠. 누룩 자체가 소양이니까 후박. 그래서 11가지 약을 써가지고 이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2g 정도를 이제 소금에 넣어가지고 복용한다. 소금에는 또 소금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비위병과 신경기를 함께 앓는 경우는 이제 한 돈을 떠가지고 4g 정도를 소금탄 물로 복용한다. 소금이 들어가야 한약적으로 이제 아미노산 흡수가 잘 되죠.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거죠. 네. 유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HCl이 이 소금 NaCl에서 온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기병으로 배가 뭉치면 이제 빌런과 부자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 네. 부자가 굉장히 독한 약인데 이제 치, 정년, 환, 기발, 작, 유시. 그래서 올해내 기병이 있어가지고 때로 발작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작 유시란 것들은 발작 일으키면 심하게 통증이 온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담석증, 이렇게 때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아팠다 안 아팠다는 담석증으로 이제 봐야 된다. 소양 기운으로 봐야 되죠. 땀을 낸 다음에 기가 막혀서 답답할 때 결흉병이죠. 치료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빌랑이 길을 열어준다. 예. 발안이나 하우 합법을 쓴 뒤에 비마 속이 답답하거나 이제 뭐 한기가 정체된 그런 결흉 같은 게 생겼을 때 빌랑을 쓴다. 그리고 이제 소음인들의 상합병에서 발안법을 잘못 사용해서 황달에 이른 병이 있는데 마왕이 비만약을 식욕 억제제로 사용해 소민들한테 황달병, 결흉병을 일으킨 부분에서 동무공께서도 동인수세번에서 소음인, 유수한 이안병에서 다뤄놨으니 마약으로 해서 간독성이 발휘되고 황달에 오는 소음인 비만증에 사용될 수 있다. 빌랑을 쓸 수가 있다. 저는 대왕 먹고 황달 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소음인데. 그래서 뮤스카린 3, M3의 역할과 담즙이 있다. 아레콜린은 빌랑의 주요 성분이고 무스카린 수용체에서 작용한다. 예. 그래서 무스카린 수용체가 1에서 5까지 5개가 있죠. 예. 서브 타입이 5개가 있다. 예. 흥분과 억제성이 있다. 예. 흥분성은 뮤스칼린 1, 3, 5, 익사이타이토리고 이니비터리는 이제 2와 4죠. 어떻게 이것도 음이 억제성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세포 내 칼슘 증가시키고 PKC를 활성시킨다. 예. 그루메인은 흥분성으로 분비와 수축의 역할을 한다. 소화관에서 소화액 분비와 담즙 분비를 유발한다. 빌랑이 지금 그런 작용을 하고 담관을 수축시켜서 담즙을 배설시키는 양의 속성, 소양화 속성이 있다. 적성 담경우 소양 상화죠. 운기학적으로. 그래서 불의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심장의 군화와 다르게 실제로 몸을 뜨겁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담즙 분비는 몸의 비누 역할을 해서 질 분해를 선도한다. 어떻게 보면 사포닌이 비누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인삼도 이제 14개 하는 그런 작용도 하죠. 그래서 뮤스카린 3 리세터는 소화에 관여하는데 장의 연동운동을 증가시키고 기관지와 방광 수축시키면서 침과 유액을 분비시킨다. 그래서 소화작용을 좋게 한다. 생진 지가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상학에서 말하는 중초의 기화작용이 있다. 예. 침이 생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소화를 잘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생진 지갈 그런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관 기관지 방광평혈근에서는 이제 장 연동 운동을 이제 증가시킨다. 그래서 기관지와 방광을 수축시키고 침과 유액의 폭발적인 분비 증가. 매운맛이 약간 침을 유발시킬 수가 있죠. 이게 매운맛인가. 그리고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매개혈관 이완을 관여한다. 이완시키는 것들이 아세틸콜린 작용이죠. 부교감신경. 예. 소음에는 교감신경 흥분돼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고. 그래서 행기와 소적 작용은 M3 장관 연동운동 증가시키고 각성과 집중력 변화는 중추신경 M1 되뇌피질 흥분 그런 역할하고 학이란 건 기운을 내린다. M3와 M2는 이제 배변 촉진하고 맥을 이제 천천히 뛰게 하고 혈압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말초적인 치료법이 돼서 서양학에 하는 피부나 통증만 치료만 급하고 한의학의 철학에 접근을 못한다. 이건 조급하고 빠른 성과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근원적인 질문, 삶이 무엇인가 병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고인들을 이해하고 이를 치료하려고 애쓴다는 근원에 대한 의문과 노력에 시간 들여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몇몇 처방물에서 약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제대로 된 한약을 할 수 있다. 그릇에 탕물이 들어오면 맑은 물을 버득 탕물을 붓는다. 스스로 세신을 해야 된다. 세신사라고 하죠. 때 벗기는 사람. 머리를 밝히고 근원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된다. 재작년에 처음으로 사성약 공개 강의를 한 적인데 난 기초를 가르치느라 많이 애를 썼는데 처음에 소리를 하니까 당황하고 힘들었겠지만 마지막 질문에 무슨 처방 무슨 병에 쓰이냐가 다수의 질문이었다. 수많은 험진 산과 들을 넘어서 기암 절벽을 타고 거친 밀림을 뚫고 나온 경험을 해야 처방이 성립된 것이다. 치료의 절벽 부딪히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역대 명가들의 기록 섭렵하고 근원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 자연히 에너지가 상승하고 고인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함으로써 시간 넘어서 만남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처방이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하늘의 처방을 가르쳐주는 거야. 나는 백회에 있는 수신의 전심 전력을 하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순수 의식만 남은 상태가 돼야 나의 순수 의식이 하늘과 닿아서 하늘의 소리를 내게 전해주는 것이다. 동 넘어서 남이 쓴 처방을 응용한다고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 이 점 한약도들이 명심하게 바란다. 쉬운 길로 가려면 애초에 서양학처럼 명료한 길을 선택하고 돈을 벌려면 피부 통증 등 당장 쉽게 접목될 수 있는데 힘을 쓰면 돼. 그러나 젊어서부터 이를 신경을 쓰다 보면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다 허송세월로 지나간다. 몇 가지 기술을 쌓일 수가 있느냐. 정말 중병 헌병을 만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수수방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분은 암 치료를 위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한의사들이 지인이나 가족이 암에 걸리고 중병에 걸리면 한방을 권하지 않고 양방으로 가는 이유도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서이다. 이분은 암치료 중증 환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을 포기하는 자들 많이 보죠. 이미 한의과에 들어오면 수재에 속하는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 개발할 생각 안 하고 기초를 쌓을 생각 없이 말법을 쫓아다니 오늘 한약이 침체된 이유다. 약 한두 첩에 죽는 사람을 살리는 대단한 학술 다 내다버리고 말법에만 의존 젊음이 있을 때 큰 뜻을 품고 노력하다 보면 세월이 엄청난 경험과 지식을 부어놓고 줄 것이고 그래야만 비로소 중병, 헌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내 기회를 잊기 바란다. 나는 요새 눈이 조금 회복돼서 3시간을 자고 공부한다. 내가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주려고 합니다. 내가 AI를 이 나이에 익혀서 지금 70이 좀 넘으셨죠. 보기 좋은 문자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쓰는 이유는 내 블로그를 선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다. 새로이 공부한 한약도들이나 한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학 분야의 분들이 내가 힘든 수많은 시간을 체험 실패 오류 그리고 이로써 찾은 바른 길을 여러분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전략시켜서 더욱 발전시키라고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3-4시간 잠을 자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열심히들 하기 바란다. 당부하건대 처음부터 용을 그리려고 하면 뱀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있죠. 호랑이 그리다가 이제 잘못 그리면 뭐 고양이라도 그리는데 처음부터 고양 그리려고 만들죠. 처음부터 뱀을 그리려고 하면 지렁이 될 수 있는 것을 명심하고 큰 뜻을 품고 노력들을 하시기 바란다. 소식 파체 파결 작용 이해하기에서는 빌랑의 주요 성분이 양리작용을 아레올콜린은 비선택적인 무스카린 수용체 M3 무스카린 자체가 소양성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냐가 아닙니까? 시료로 활성화돼서 간, 담, 상피의 분비 기능과 담낭, 평혈근 수축을 동시에 촉진시키면서 담즙 생성, 콜레오레시스, 레오시스는 플로우란 뜻이더라고. 담즙 배출, 콜레키네시스, 키네시스는 약 운동이랑 상관있는 거죠. 증가시키는 콜린성 담즙 촉진 기전을 가진다. 이 효과는 고전적으로 보면 파기 축수, 통장 이담 작용과 생략적으로 대응되나 비선택적인 콜린성 과흥분에 따른 부작용과 독성 위험 때문에 치료력은 매우 좁다. 예. 소음이 아닌 사람한테 쓰면 부작용이다. 즉 소음이라는 사용이 무방하고 M3 뮤스칼린 3죠. 효과 때문에 담즙 배설을 촉진시킴으로써 소화의 그 담즙산의 증가로 인한 지질의 분해와 담석증 등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비소음적인 체질은 문제가 일으킨다. 예. 무스카린 3 중심의 콜린성 경로를 통해서 담즙 분비, 발 세크레이션, 담즙 배출, 발 플로우, 콜레레시스랑 콜레키네시스를 촉진한다. 그래서 니코틴성은 태양성이고 이걸 연구한 게 참 대단하죠. 예. 그래서 니코틴 들어간 담배는 그냥 순수한 액상담배의 경우 태음인한테 맞죠. 뮤스카린은 소양성이다. 뮤스카린은 약간 운동성이나 무슨 분비성이 좀 있죠. 예. 앞선 마왕에서 의한 발안으로 변비가 생기기 기전에 설명했으니 이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빌랑은 비선택적으로 무스카린 수용체를 작용한다. 무스칼린이 아고니스트다. 아고니스트는 촉진하는 거죠. 안타고니스트는 반대하는 거.
무스칼린 수용체 5개가 있는데 이들 모두에 적용된다. 이 중에서 M3 수용체를 자극하면 소화와 담즙 배설에 대한 기전이 작동된다. 알레오콜린은 무스칼린 수용체를 자극해서 간세포와 담관 상피세포 분비 촉진하고 담낭, 담도, 평활근 수축시켜서 담즙 생성 및 담즙 배출 증가한다. 마일 포메이션과 담즙 배출 증가한다. 그래서 간세포가 담즙을 만들긴 하죠. 다음에 저장됐다가 이제 췌장으로 같이 흘러들어가지고 12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췌과 섞여 만나서 다시 12장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관장하는 게 오디 관략근이다. 관략근이 오디 스핑터. 이는 평소에 음의 상태로 닫혔다가 담낭이 쪼여지면 배출이 되면 양의 상태로 열린다. 그래서 음이란 건 담낭 확장되는 거, 오디 관략증 수축이 되는 거고, 양이란 건 이제 담낭이 수축돼야 이게 나오는 거죠. 오디 관략증이 확장돼 가지고 막고 있던 것들이 이제 쪼이던 게 이제 확장되면 풀리는 거죠. 소화관으로 담즙이 배설된다. 이게 양의 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담즙 배설은 콜리너직한 에너지고 이는 하나하고 하는 소형 담경의 역할이다. 예. 콜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담이란 뜻이죠. 족성 담경을 자극하면 담낭이 수축되고 담즙이 배설된다. 이 침법에 응용하면 소민의 소화나 담석증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예. 족소양 담경이나 이제 삼초경을 써야겠죠. 담즙이 나오려면 이제 스위치, 수용체 리셉터가 있고 수송체 트랜스포터가 있고 평활근 짜내는 게 있어. 평활근이 짜내고 오디 관략근 열려야 나오는 거죠. 아레콜린이 바로 무스칼린 3 스위치를 강하게 누른다. 그것이 작용의 시작점이다. 예. 수치가 커지면은 세포 안으로 칼슘 신호가 들어와서 명령이 내려진 거다. 칼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죠. 예. 간에서는 담즙 생성이 일어난다. 펌프가 가동돼서 담즙산과 수분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음성 격양증.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양기를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울 때는 회양탕으로 양기를 돌린다. 돌릴 회자죠. 양기를 돌리는 거. 뜨겁게 하는 거죠. 불을 쬐게 하는 거죠. 예. 회양탕 방은 것은 상한 음성 수족 골랭. 상한을 음이 성대에서 손발이 차갑다. 예. 그래서 우한 뒤에 요리는 학질에는 발작하기 전에 이게 빌랑을 써야 돼. 빌랑탕이 한학이란 것은 그 열이 안 나고 추워서 오들오들만 떠는 그런 학질이죠. 예, 거기 신유하다. 빌랑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학질을 소양병으로 봤죠. 예, 학질을 한열 왕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랑이 이걸 치료를 한다는 거죠. 예. 그 증상은 털이 곤두서고 하품이라면서 오한과 전율이 난다. 빌랑 산산 갭심 진피 감초를 술과 물을 함께 달려서 발작 전에 복용한다. 그 다음 이제 맺고 써가지고 뱃속에 있는 촌백충 같은 거 벌레를 쫓아낸다. 그래서 아까 이 기생충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게 오디 관략근 그 이랑 상관이 있긴 하지만 진짜로 기생충도 없애주는 작용을 하죠. 빌랑이. 그래서 천련, 학슬, 석회, 의인근, 관중, 오매 등과 같이 촌백충을 치료한다. 네. 오매는 여기서 태음인약이죠. 그래서 빌랑, 득, 천지, 양기, 지지, 금미. 그래서 그 양명경을 받은 거죠. 하늘에서 양기를 받아가지고 하고 양기를 받아서 뭉친 기를 격파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소일체 견육식 그래서 단단한 고기 덩어리 체한 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미면 밀가루 음식 같은 것도 밀가루를 못 먹는 사람이 소민이죠. 그래서 소민 약이죠. 빌랑이. 근데 산사메가는 이제 소양인 약이니까 이 자체는 따로 이제 해야 되죠. 삼능, 봉화, 명반홍, 홍국, 산사메가를 더해서 육식이라든지 쌀, 밀가루, 날것, 찬 음식 적체가 덩어리져 아픈 걸 치료한다. 그리고 각기충심에서 답답해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 각기병이 심장
치는 것들을 이제 소변에서 타서 복용했다. 정신을 못 차릴 때. 예. 그리고 이제 동뇌환 사군자. 이게 다 기생충을 치료하는 약이죠. 그래서 소화 감지를 치료한다. 감충을 이제 치료하는 거죠. 못 먹어가지고 뼈만 불룩하는 애들이 있었죠. 그 에티오피아 난민들 기아 아는 애들 보면은 흑인들 그런 애들이 좀 있었죠. 예. 옛날 그 불쌍하게 나온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빌랑이란 것들은 허한 사람한테는 성질이 추재기 모든 기를 이제 떨어뜨리는 약성이 있어서 병이 기어자에 속하는 사람 금기한다. 근데 사실 소음이 기어증이 있긴 하죠. 예. 그래서 기가 허한 사람이라도 이제 체질에 맞게 먹어야 되죠. 예. 적체가 있습니다. 적체란 거 막힌 거 있는 사람 실증이죠. 한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증에만 사용해야 된다. 음악이 모두하고 중기도 부족하고 장유 막혀서 이런 사람들에 쓰면 안 된다. 빌랑은 내려주는 약이다. 그래서 이제 뚫어주거나 없는 것을 보태지 못한다. 그래서 분돈기, 오격기, 풍랭기, 각기, 속식불소를 주치한다. 빌랑은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아레오콜린 무스카린 수용체를 자극해서 담도 평혈근 수축해서 담즙 배출을 시키고 무스칼린 수용체 3는 평혈근 수축을 유도한다. 담에서. 그리고 간세포에서는 이제 간세포에서 담즙을 만들게 하고 또 바일 세크레션 담즙 그 분비를 증가시키게 하는 콜리너틱한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디 관략근을 이완시킨다. 이게 수축 때문에 안 나오니까 이완시키면 나오는 거죠. 부교감 무쇠 상황에서 이제 12지장으로 잘 배출되고 있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짜내는 것도 이제 하고 아레오콜린이 부교감 신경 콜린성이랑 비슷하다. 부교감 신경이 교감 신경이 발달한 사람이 소음인이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을 해야 되죠. 부교감 신경 자체가 위장관 운동 소화에도 좋고 그다음에 담낭을 수축하고 이제 담즙 분비를 시키는 거죠. 관략근을 열어줘서. 그래서 행기하기, 장위 이 수습과 정확히 대응을 한다. 평활근 수축시키고 장관 운동을 촉진시키고 축수란 것은 이제 수분 이동을 증가시킨다. 담즙 분비를 하고. 통장유란 것은 뮤스칼린 3 맥의 연동 운동을 증가시키고 이담이란 것은 담즙 분비를 좋게 한다. 아레오콜린은 이제 바일플루를 증가시키고 수분과 전해질 분비 증가시키고 담낭 수축을 증가시키고 장 연동도 증가시킨다. 그 대신에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서맥, 맥이 좀 천천히 뛰죠. 부교감 신경. 그다음에 기관지 수축, 침 분비 과다. 분비량을 좀 많이 일으키는 거죠. 아까 중추가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콜린성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항진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치료하면서 위험한가? 담즙 정체, 소화불량, 적체, 배출 촉진 효과가 있다. 소음인한테는 이런 효과가 있죠. 근데 콜린성 자극, 부교감 신경이 너무 자극되면 이제 위경련이라든지 탈수라든지 서맥, 신경독성, 염증, 바람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고전에서는 기허, 허약자에게 금기하라고 했지만 이런 태음인을 말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